이번에 홍명보 감독이 내세운 것이 바로 쓰리백 전술이었습니다. 자, 이 쓰리백 전술에 대해서는 두 분의 평가가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뭐 기사로도 많이 나왔지만 사실 홍명보 감독이 이제 이번 대회를 쓰리백을 이제 고집했던 것은 이제 북중미 월드컵 본선을 이제 겨냥한 실험이었다. 예, 사실은 우리 대표팀은 월드컵 본선에 가서 포백을 쓸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주축은 해외파 선수들이고 그 선수들은 이제 포백 기반의 이제 포메이션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게 쓸 텐데 우리가 이제 뭐 조별리그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32강, 16강 만약에 점점 올라가고 상대가 우리보다 상대적으로 강한 이제 그런 팀들을 만나게 될 경우에는 꽁꽁 잠그는 전술을 써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뭐 3백 기반으로 해서 역습으로 해보는 이런 전술을 활용하려면 이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이게 뒤로 갈수록 사실 이런 준비할 시간은 부족하니까 이번 대회에서 이걸 쓴다라는 그 취지 자체는 이제 저도 공감을 하는데 안타까운 거는 이제 우리가 졌다는 점도 있지만 일본도 우리와 똑같은 취지로 이제 3백 전술을 이번에 활용을 했는데 네. 압박도 그렇고 전체적인 어떤 뭐 완성도 면에서 훨씬 뛰어나더라. 뭐 우리가 2진이고 3진이냐 뭐 일본이 3진이냐 4진이냐 이걸 구분하는 건 사실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어느 정도의 레벨의 선수가 들어오더라도 일단 그 대표팀이 추구하는 전술적인 완성도를 맞춰줄 수 있느냐가 중요한데 그런 면에서 본다면 앞에서 이제 서우정 기자도 이제 그 얘기를 꺼냈지만 어떤 전술적인 완성도 면에서의 우리는 아직까지 뭔가 좀 준비가 잘 안 돼 있는 게 많이 보였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일본이 더 잘해서일 수도 있고 우리가 부족한 걸 수도 있고 뭐 그게 같은 의미일 수도 있는데 우리는 좀 더 많이 개선해야 될 것들을 많이 발견했던 대회예요. 네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앞으로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고치느냐에 대한 고민이 좀 심각하게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홍명보 감독이 어쩌면 이번 동아시안컵에서 본격적으로 가동한 그리고 이제 지난 3차 예선 마지막 경기 쿠웨이트전 후반전에도 우리가 이미 네. 약간 맛배기를 보여줬었죠. 3백에 대한 본인의 아이디어가 있다라는 거를 보여줬는데 저는 그런 느낌도 받았어요. 북중미 월드컵에서 이걸 플랜 A로 가져가려는 생각이 있는 건가? 왜냐면은 저는 이제 경기를 보면서 이게 특히 일본전처럼 우리가 잘 풀리지 않을 때는 포백으로 전환해 가지고 앞쪽에 미드필더하고 공격 쪽에 숫자를 좀 더 두고 하는 것도 고려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끝까지 어쨌든 3백을 완주를 하더라고요. 안 바꿨죠, 그렇죠? 예, 뭐 그 고집에 대해서는 저는 뭐 인정하고 싶고 네네. 홍명보 감독이 어쨌든 이 3백 체제로 이번 대회 3경기를 다 완주했다라는 부분 보면서 좀 깊이 여기에 빠져 있는 것 아닌가. 왜냐면은 지금 이 3백이 유럽 축구에서도 엄청난 하도예요. 지금 이미 레버쿠젠에서 대성공을 거두고 레알 마드리드로 간 사비 알론소 감독도 이 3백을 기반으로 한 전술로 엄청난 성공을 이뤘고 이번에 클럽 월드컵에 참가한 많은 유럽의 명문 클럽들도 이 전술적 유동성이 굉장히 큰 이 3백을 많이 쓰려고 합니다. 네. 일본 대표팀도 모리야스 하지메 감독이 이번 북중미 월드컵 과정을 모두 3백 3-4-2-1 전술로 통과시켰어요. 예, 그 정도로 이게 지금 갖고 있는 왜냐면은 상대가 계속 밀집 수비로 나오기 때문에 윙백 쪽 포지션까지도 상당히 공격적인 일본 같은 경우에는 미토마 카오루라든가 이런 선수들을 윙백에 배치하는 방식을 통해 가지고 상대의 이 깊은 수비를 깨 부수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계속 하도록 가고 있기 때문에 홍명보 감독도 그 흐름에 이제 타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혼자서는 해봤어요. 네. 만약에 그 지금 서우정 기자의 어떤 그런 예상이 맞다고 한다면 제가 홍명보 감독에게 좀 당부할 게 있는데 네. 제가 예전 방송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국제대회를 나가는 대표팀 감독들의 가장 안 좋은 악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내 포백으로 해놨다가 경기 전날 3백을 갑자기 생각해보니까 이 팀은 3백이 맞는 것 같아. 그리고 경기 당일날 갑자기 3백을 써요. 네. 선수들은 준비가 잘 안 돼 있는데 감독이 이 전술이 맞다고 하니까 따라갔다가 잘 안 풀리는 그런 경기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만약에 진짜 뭐 이게 정말 세계적인 전술 흐름은 계속 바뀌는 거고 3백을 쓰는 좋은 명장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진짜로 우리가 월드컵 본선에서도 이게 경쟁력 있는 전술이다. 이제 A로 쓸만한 전술이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9월, 10월부터 다 좀 일관성 있게 충분히 연습을 하고 가라. 밀고 나가야 돼요. 계속.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홍명보 감독이 그 방향성을 잡을 것이냐 아니면은 동아시아컵 때 해보니까 이거 어렵겠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폐기 처분하고 이제 왜냐면은 과거처럼 우리가 대표팀을 장기 소집해가지고 계속 경기를 치르고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네. 이제 홍명보 감독에게 월드컵 전까지 대표팀을 소집할 수 있는 기회는 4번밖에 없습니다. 올해 9, 10, 11월, 내년 3월. 그 다음은 이제 월드컵 직전에 5월에 소집해가지고 뭐 친선전 한 2-3번 하고 바로 이제 본선이에요. 네. 예, 그러니까는 이제는 뭐 이 동아시안컵을 하고 이제 결론을 내야죠. 아, 나 이거에서 희망을 봤으니까 이걸로 쭉 갈래. 아니면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 우리는 원래 하던 걸로 가자. 그거에 대한 선택은 해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존슨님이 우리 상대로 누가 밀집 수비를 하냐 월드컵에서라고 하는데 전 세계 팀들 모두 기본적으로 경기에서는 라인 간격 좁혀가지고 밀집 수비를 하다가 상대부터 공 뺐으면 그때부터 경기 플레이 시작입니다. 이제 개념이 달라졌어요. 약팀이 밀집 수비를 한다, 수비 중심으로 한다 이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제는 공간을 내주지 않기 위해 가지고 모든 필드 플레이를 30m 간격 안에다 집어넣고 상대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안 줘요. 네. 그게 기본 축구기 때문에 그거를 부수기 위해서 많은 유럽의 감독들이 고민하다가 한 게 뭐냐면은 차라리 뒤에 백스리를 하고 상대가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라인 좁히고 있을 때는 수비 라인까지 다 올려. 네. 예, 그리고 윙백들은 중앙으로 이동시켜가지고 같이 플레이를 만들어. 예, 그런 방식으로 바꾸고 있기 때문에 그게 그래서 지금 유럽 축구의 전술의 트렌드인 거예요. 우리 뭐 지금 K리그에서 보더라도 포획 감독이 지금 독보적인 이제 선두를 전부를 데리고 달리고 있지만 네. 포획 감독의 기본적인 전술도 수비가 먼저거든요. 수비가 탄탄하게 되기 때문에 공격이 잘 되는 어떤 그런 좋은 흐름을 타는 네. 축구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봤을 때 3백이냐 4백이냐의 문제도 있지만 사실 그런 숫자 자체는 크게 의미가 없고 어쨌거나 수비를 단단히 하고 있는 상태에서 역습 찬스를 잡았을 때 어떤 방식으로 이걸 풀어갈 거냐에 대한 그 고민의 개념인 거지 예, 지금 무조건 일단 수비를 탄탄하게 하고는 기본 전제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공을 뺏고 우리가 공격으로 전환하는 그 트랜지션이 가장 중요한 네. 그 트랜지션 속도를 올리기 위해 가지고 감독들이 3백을 쓰는 이유가 윙백에서부터 그거를 밀고 나가기 위해서 하고 있고 그래서 많은 감독들이 최근에 보면 윙백 포지션에 기존의 윙포드였던 선수들을 그 위치에 세우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게 요즘에 유럽 축구의 화제입니다. 네. 그럼 그런 의미로 이번에 그래도 일단은 시도를 했지 않습니까? 이거를 플랜 A로 물론 가정입니다. 플랜 A로 가져갈 가능성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만약에 플랜 A로 가져갈 생각이 있다면 9월 달에 반드시 한번 써보겠죠. 왜냐하면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대회에 뛴 선수들은 우리 대표팀의 주축 멤버는 아니니까 우리 주축 멤버들한테 이번에 이제 좀 활용해봤던 이 이제 3백 관련한 전술을 입혔을 때 과연 이 선수들이 이걸 어느 정도 소화해내는가에 대한 테스트가 필요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특히나 또 미국이나 멕시코는 또 상당히 강한 팀이고 우리가 수비를 탄탄히 하다가 역습하는 그런 방식이 또 먹혀들 수 있는 그런 팀이라고 보면 9월에 이 전술 포메이션을 활용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면 홍 감독의 의도를 좀 읽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네. 네, 저는 뭐 중국전에서 우리가 그 같은 이제 3-4-2-1 전형을 3경기 다 동일하게 썼는데 경기 모델은 좀 달랐다고 보고요. 중국전은 우리가 상당히 좋았어요. 물론 중국의 압박이나 이런 개개인의 능력이 일본보다는 못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좀 손쉽게 상대를 공략한 측면도 있지만은 저는 만약에 이제 3-4-2-1 전형을 기반으로 한 걸 플랜 A로 가져가겠다고 하면은 공격적으로 가야죠. 네. 일본전은 우리가 너무 좀 수비적으로 백스리를 활용을 했던 것 같고.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뭐 전술적으로 이제 우리 나름대로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이번 대회를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얻은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점이 좀 괜찮았나요? 저는 그러니까 전술적으로 이거다 유레카라는 이제 그런 느낌의 해답을 발견한 대회는 아니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소득이 있었다면 결국은 이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나 이번에 중앙 수비수 김주성 선수 K리그에서도 야 김주성 정말 많이 발전했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었는데 대표팀 레벨에서도 어느 정도 지금 당장 뭐 월드컵 본선에 뭐 주전으로 나가서 김민재와 호흡을 맞추고 이거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앞으로 한국 축구가 세대 교체가 필요하고 이제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하면 네네. 김주성이라는 그런 옵션을 우리가 머리에 넣을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드는 그런 대회였고요. 뭐 이선 공격수 중에 이동경 선수도 괜찮았던 것 같고 그 최전방에서는 사실 옵션이 우리가 많지 않아서 고민하는데
이호재 선수도 지금 당장은 뭔가 다듬어지지 않았지만 이 친구 좀 꾸준히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그런 흥미를 갖게 하는 네, 이런 사람 면에서 좀 더 이제 소득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렇죠. 이게 활용할 수 있는 스쿼드. 그러니까 홍명보 감독이 3차에서 10경기에서 유럽에 있는 선수들, 젊은 선수들을 많이 뽑았지만은 K리그에서는 사실 뽑아도 그렇게 활용을 못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뭐 김봉수, 서민우, 강상윤, 이호재 뭐 또 윙백 쪽에 있는 선수들도 그렇고 수비 라인에서도 뭐 변준수, 일본에 있는 김태현 이런 선수들을 써보면서 어느 정도는 이 선수들 중에서 우리가 9월, 10월, 11월도 한번 불러봐야 되겠다는 선수. 홍명보 감독이 그 일본전 끝나고 나서 기자회견에서 5명 정도를 언급을 했어요. 저기 그 5명이 누군지는 뭐 홍명보 감독 마음속에 있겠지만은 저는 그 정도 선수가 들어와가지고 여러 포지션에서 기존 선수들하고의 경쟁을 펼칠 수 있는 단계에 들어간다고 하면은 어쨌든 뭐 대표팀으로서는 이번 동아시안컵 어느 정도 성과는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 저 한 명 이름 빼먹었어요. 네. 강상윤. 강상현. 그 정말 정말 열심히 뛰는. 개처럼 뛰는 선수인데 K리그에서도 그런 부분이 진짜 정말 좋게 보이는 선수거든요. 이번 대회에서는 좀 포지션을 여러 개 바꿔가기도 하면서 했는데 어쨌거나 이렇게 보면 아마 서우정 기자도 비슷한 생각일 것 같기도 한데 참 다듬어지지 않은 선수인데 아직은 그런데 진짜 이 친구 정말 대단하다라는 느낌을 주는 장면들이 많아요. 홍명보 감독이 이번에 좀 강상윤 선수를 독특하게 썼죠. 윙포워드 3-4-2-1에서 2 포지션에 계속 세웠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전북에서의 강상윤, 저는 과거 수원 FC의 전북에서는 조금은 공격하고 수비 사이에서 밸런스 맞춰주는 유형의 미드필더라고 생각했던 선수인데 좀 전진시키는 거 보면 저는 뭐 그런 생각도 있어요. 히딩크 감독이 2002년 전으로 와가지고 박지성 선수를 수비형 미드필더에서 이제 윙포워드로 끌어올렸던 그런 시도도 뭐 비슷하게 느꼈던 것 같은데 뭐 강상윤 선수가 갖고 있는 이 선수가 유일하게 이번 대회에서 보면은 동료들을 위해서 공간을 만들어준 역할을 굉장히 잘했어요. 패스 주고 바로 움직이고 서민우 선수하고 둘이 주고받는 움직임, 패스 움직임도 굉장히 좋았었고 그런 거 보면서 저도 강상윤 선수가 보면 어느 정도는 예상보다는 높은 위치로 들어왔다고 보고 네. 전 서민우 선수도 지금 우리가 박용우 선수를 좀 자극할 만한 경쟁자가 없다라는 게 대표팀의 또 아쉬움 중에 하나였는데 이번에 서민우 선수가 약간은 이제 그 수준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걸 보여주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진짜 이제 월드컵이 1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습니다. 내년 6월 11일 날 개막이니까 진짜 이제 한 11개월 여가 남았는데 이 동안 이제 우리 대표팀의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자, 9월은 이제 미국으로 원정을 떠납니다. 네. 가서 이제 미국, 멕시코하고 두 차례 친선전을 가지고요. 10월은 국내에서 이제 남미 두 팀과 경기를 갔는데 일단 파라과이는 확정이고요. 나머지 한 팀은 조율하고 있는데 현재 이제 최선의 선택으로 브라질을 좀 불러들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11월은 뭐 국내에서 할지 외국에서 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 우리가 유럽 팀을 상대하기가 어려워요. 예, 유럽은 이제 네이션스 리그와 월드컵 하니까. 예선 네. 일정이 계속 연말까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게 좀 우리로서는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제가 볼 때 아무래도 뭐 아프리카 팀이나 이런 팀들하고 붙는 거를 좀 준비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리고 내년에는 3월 소집밖에 없어요. 물론 이제 월드컵이 열리는 해에는 대한축구협회가 별도 정관을 통해 가지고 1, 2월에 이제 국내파 중심으로 해가지고 소집 훈련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 이 소집 훈련이 효용성이 많이 떨어진 지가 오래됐습니다. 동아시안컵하고 같은 딜레마예요. 네. 지금 대표팀의 주력이 유럽파인데 유럽파를 소집하지 못하는 훈련이 과연 실질적으로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오히려 그때 소집하기보다는 그때 차라리 K리그 팀들에게 소집하지 않겠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좀 5월에 우리가 소집을 한 일주일 정도 빠르게 가져갈 수 있게 그런 협상을 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않나 네네. 그런 생각을 하고 내년에 3월 소집하고 그 다음에 5월에 최종 엔트리 소집해서 이제 월드컵 준비를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대표팀 경기 관련해서 남자 대표팀은 조금 아쉬운 면이 있었다면은 여자 대표팀은 진짜 대단한 성과를 냈습니다. 20년 만에 우승, 아까 말씀하셨죠? 폭우의 도움 뭐 이런 뭐 보니까 내 기사들도 많이 있던데 네. 어쨌거나
이 동아시안컵은 남자 대표팀은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이진급 선수들이 나오는 대회지만 여자는 그래도 좋은 정예 멤버들이 나오는 대회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이렇게 우승을 했다는 것 자체가 좀 상당히 적지 않은 의미가 있다고 보고 네. 특히나 지금 신상우 감독으로 이제 여자 대표팀 사령탑이 교체가 된 이후에 우리 여자 대표팀의 가장 큰 문제점이 지금 세대 교체가 안 되고 있다는 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콜린 벨 감독이 뭐 좋은 지도력을 보여주기도 했지만 벨 감독은 외국인 감독이라는 어떤 그런 특성이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그 여자 축구 대표팀의 뭐 미래 세대 교체 이런 거보다는 당장 본인의 성적을 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더 소홀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지금 우리 여자 대표팀의 평균 연령이 매년 올라갔단 말이죠. 그런 상황을 빨리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신상우 감독이 적극적으로 세대 교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물론 이번 대회에서 우승하는 과정이 결국은 지소연 선수의 발끝에서 이제 해결이 되고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여전히 언니들이 대표팀의 중심 세력인 건 맞습니다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번 대회에서 이제 새로 이제 젊게 들어온 뭐 20대 초반의 이런 어린 선수들이 지소연 언니와 함께 발을 맞추면서 이렇게 국제대회 우승을 해봤다는 경험, 자신감 네. 이런 것들이 앞으로 봤을 때 좀 더 성장 가능성을 보여준다라는 점에서 이 대회 우승의 의미를 저는 부여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신상우 감독이 작년 10월에 이제 처음 출발을 했어요. 계속 이제 빠르게 국제 대회에 참가하고 하면서 이제 경기를 많이 갖고 있는데 간과하시면 안 되는 게 신상우 감독 부임하고 나서 A매치 데뷔한 선수들이 지금 거의 한 20명에 달합니다. WK리그를 중심으로 해서 대학 축구라든가 좀 가능성 있는 선수 굉장히 빠르게 대표팀에 불러들였고 그게 이번 대회 보면은 뭐 정다빈이라든가 김신지 이런 선수들은 또 대표팀에 빠르게 또 올라오면서 유럽 무대로 갔어요. 김신지 선수는 이미 그 이탈리아 AS 로마 여자팀에서 뛰고 있고 이번 정다빈 선수 같은 경우 노르웨이 팀에 진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선수들을 하면서 지소연 선수가 왜 아직도 활약하고 있냐 세대 교체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지소연 선수는 제가 볼 때 이 선수가 현역 은퇴를 하기 전까지 대표팀에서 여전히 궁극의 중심일 수밖에 없어요. 월드 클래스이기 때문에 이 선수는 그렇죠. 메시가 은퇴하지 않는데 메시가 국가대표팀에서 에이스가 아닌 건가요? 메시는 지금도 아르헨티나 대표팀의 에이스입니다. 예, 그런 것처럼 전 지소연 선수는 그런 역할을 생각하고 신상우 감독이 세대 교체 빠르게 진행하고 있고 벨 감독 시절에 대표팀의 컨셉이 고강도, 스태미너, 파워 이런 네. 것들을 강조했다고 하면 신상우 감독은 약간 방향을 바꿨어요. 템포, 스피드. 제가 느끼기엔 약간 일본 여자 축구를 약간 모델로 삼은 것 같아요. 일본 여자 축구가 무리하게 뭐 파워풀한 그런 축구로 세계 축구와 경쟁하는 게 아니라 우리만이 갖고 있는 정확한 기술과 템포를 통해 가지고 세계 경쟁력을 높이면서 지금 뭐 월드컵 결승까지도 가고 그랬잖아요. 네. 이번 대회를 보면 우리 대표팀 템포가 엄청 빨라졌어요. 그래서 찬스를 굉장히 많이 만들었는데 결정력이 안 떨어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중국하고 일본을 상대로는 좀 어려운 경기하다 극적으로 비기고 했는데 저는 어쨌든 지금 좋은 방향을 가고 있고 이번에 동아시안컵 우승으로 신상호가 조금 더 자신감을 얻고 이제 다음 그렇죠. 스텝으로 탄력을 가지 않을까 받았죠. 싶습니다. 예. 근데 지소연 선수 이제 하면서 야 언제적 지소연이야 이랬는데 약간 뛸만 하니까 뛰는구나 이번 경기 보면서. 네. 신상호 감독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GPS 수치를 봐도 지소연 선수는 여전히 대표팀 탑 5 안에 들고 있고 그러니까요. 자기 본인이 이제 감독이 돼서 너무 놀란 부분이 뭐였냐면은 팀의 최고참이고 왕언인데 여전히 아이스박스 후배들이랑 같이 들고 다니고 그런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면서 신상우 감독은 지소연 선수하고 계속 가도 문제가 없겠다는 확신을 가졌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리고 지소연 선수 이제 우리나라가 20년 만에 동아시안컵 우승했다고 하잖아요. 지소연 선수도 국대에 들어온 지 20년 만에 첫 우승컵이라면서요. 2006년에 A매치 데뷔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2005년에 이제 이 대회 처음으로 첫 대회 하면서 우승을 했을 때는 지소연 선수 없었으니까. 네네. 지소연 선수는 2006년에 들어와서 이 대회를 포함해서 국제 대회 우승한 게 단 한 개도 없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여자 축구 대표팀이 우승할 수 있는 대회 자체가 뭐 제일 아쉬웠던 건 우리가 아시안컵 그렇지 그런 정도 결승에서 이제 극적으로 졌던 그게 좀 너무 아쉽긴 했죠. 이번이 첫 우승컵이에요. 그러니까 지소연 선수에게도 정말 의미 있는 우승이 될 것 그렇죠. 같고 네. 2025년이
손흥민도 네. 꽤 우승하고 우승을. 그렇지. 네. 맞네, 맞네. 이게 예. 올해 지금 지소연 거기 하나 이글스도 지금 분위기 가고 있어. 네. 한화를 엮는 거야? 알겠습니다. 참 진짜 정말 고생했던 선수들 너무 잘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이제 이 과정이니까 아쉬움이 있더라도 이거를 극복해 나가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앞날을 좀 더 우리가 지켜보고도 응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스포츠 플러스 한정의 무대 스포츠 플러스 인터넷 없이